리얼미터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 다자구도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50%를 처음 넘었습니다. 최근 가장 높았던 건 49.5%였는데 다자구도에서 50%를 넘는 건 처음입니다. 우리가 양자구도 1대1 구도에서는 50%를 이제 몇 주 전부터 넘었는데, 네, 예, 3자 리얼미터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다자대결 리얼미터 있어요. 네, 50.2%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40% 후반으로 나타났었고, 뭐 꽃도 오늘 발표 이제 하겠습니다만 전화 면접 조사기 때문에 50%를 넘지 못했는데 이제 자동응답 방식에서 50%를 넘는 조사가 이제 리얼미터에서는 처음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가 가장 유리하고 네. 안철수가 아니라 나경원이 올라오게 생겼네요. 네, 요즘에 안철수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지지도가 나오고. 일부 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뒤처지는 뭐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1등을 경합하는 조사들이 있었는데 그 조사들은 대부분 한덕수가 포함이 된 해당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전후 문항에 한덕수가 포함이 된 거고, 이번 주에 4명 컷오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덕수를 배제하고 한번 해봤는데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거 한번 볼까요? 네. 주 중에는 전화 면접 3,000명을 했고요. 네. 주말에 정례 1,000명 있어가지고 총 4,000명인데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6,000명 전체 6,000명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네. 전화 면접 6,000명 진짜 많은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일단은 3,000, 1,000 이렇게 나눠서 해봤어요. 주중과 주말을. 네. 자, 우선 정당 지지도 먼저 볼까요? 정당고는 이제 합산이에요. 네. 주중과 주말을 저희가 합산해봤어요. 네, 4K죠, 4K. 민주당 51.3, 국민의힘 30.6, 21%포인트 차이는. 4K. 4K는 아마 여기 권역별 뭐 연령별 이런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꼼꼼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면접 4K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지난주에 리얼미터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오르고 국민의힘이 좀 빠진 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있었고요. 또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된 가처분 헌재 인용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민주당은 지금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가 뭐 세정시 관련된 공약도 발표했고, 그래서 민주당 조금 오르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안정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뭐 이전 투구 악재들이 계속 쏟아지죠. 예. 정권 교체 정권 연장. 그러니까 4K는 27대 69 정도. 이거는 이제 7대 3까지 벌어진 겁니다. 큰 네. 6대 4가 더 아니라 7대 3. 벌어졌어요. 예. 더 까지 벌어진 벌어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선주자 선호도. 예. 요거는 다자대결 속에서 한덕수 넣어서 한 거예요. 네. 이재명 48, 한덕수 11. 네. 한덕수가 포함되면 김문수가 좀 주춤해서 그렇죠. 홍준표, 한동훈이 약간 약진한. 김문수 표를 한덕수 가져갑니다. 가져가요. 네. 보수층에서는 한덕수가 1위를 기록합니다. 예, 홍준표보다 김문수 표를 많이 가져갑니다. 한덕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넣었더니 이런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한덕수 출마 여부.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27대 67로 부적절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MBS도 유사한 조사를 했는데 비슷한 맞아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에서만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보수의 40%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정적으로 보고 한덕수 어디서 나온 거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29.5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가 선거 이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들 빌려서 쓴 경우가 참 많았는데 네. 또 빌려 쓴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덕수가 특히 이제 그 장년층 노년층에서 소구력이 있어야 하는데 60대에서도 부정적인 게 63이에요. 63%입니다. 긍정적인 건 36에 불과했기 때문에 확장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총리하던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과거가 있어요. 네. 그런 총리 후 대통령을 옛날에 해볼까? 고건 해보려고 있었고, 했죠. 예. 잘 안 됐죠, 다들. 네, 다들 잘안 됐어요. 정운천도 있죠, 정운천. 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으면 뭐 좀 좀 다른 달라졌을 양상이었을 텐데, 텐데 입당하지 않으니까 국민의힘 좀 대권 주자들 지지층에서도 반발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인식이, 그러니까 한덕수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인식이 이렇게 높은데 대선 주자로 어떻게 대선에서 이깁니까? 그게 이제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건데 이걸 빨리 입장을 정리해줘야죠. 나오려면 빨리 나오든가. 예. 그건 무서워서 못하고 예. 최대한 누릴 건 누리고 네. 미국 가서 트럼프 한번 만난 다음에 나오려고 하겠죠. 대단히 얍삽하고 비열한 행동 아닙니까? 지지율이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면 못 나오기 나오죠. 어렵죠. 예, 상식적으로는 못 나오죠. 이렇게 가지고는 너무 약해요. 약하죠. 약하죠. 예. 지금 이재명 절반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혼자서. 예. 그렇죠. 예. 국민의힘과 한덕수 합쳤을 때 뭔가 시너지가 나온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하는데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올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 난갑병이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난치병인데. 선거가 끝나야 겨우 고쳐지는 병이거든요. 예, 그거 어제-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죠. 측근이 얘기했다는데 감성적으로는 이제 안 나간다는 건데 이성적으로는 지금 고민스럽다 이런. 이성적으로 고민스럽다.
지지율이 좀 애매합니다. 보수 진영에서 작전 짜기에도 진짜 애매한 수치. 확실히 한덕수한테 붙으면 돼라고 밀고 가기에도 너무 약하고 숫자가.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나머지 후보들 지지율 너무 안 나오고. 그 TV 토론에서 한덕수가 뭐 김문수나 홍준표에 비해서 잘한다는 그 뭐랄까요 확신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3년 윤석열 정권 망쳐놓은 폭정. TV 토론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하고 TV 토론이 잘했어요. 바보 멍충이처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판을 만드는 인식 속에서 이미 지고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네. 그래서 신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신이 안 나니까 힘이 안 보이는 것이고. 특히나 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통일당 또 정광훈 목사까지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는 사실 대선은 포기한 거고 그 뒤를 대비하는 거죠. 지금. 대선 들어가면 이것보다 실제표는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화의 응답도 이 정도인데 실제 걸어 나가서 투표하는 행위는 그보다 훨씬 적극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투표하면 이거보다 더 안 나옵니다. 이게 호재가 없어요. 재판 특혜냐 아니냐 특혜다. 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예. 윤석열 재구속 필요하다 62.4.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재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네. 이렇게 높아요. 20대 남성은 50.3%나 재구속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대 남성하고 70대하고 딱 네. 싱크가 돼 있는 이거 전 세계에 없는 현상인데 20대 남성이 70대하고 딱 싱크가 돼 있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진짜 희귀한 케이스거든요. 20대 남자하고 30대 남자하고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30대 남자는 재구속해야 한다는 게 58로 재구속 필요 없다 38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난 그 2년 가까이 조사해서 일관되게 드러난 특징이에요. 우리 현재 20대 남성이 70대 이상 노인층과 그 여론 지형이 같다. 네. 위험하죠. 네. 생각이 이렇게 늙었다니. 뒷부분은 3K 조사입니다. 3이번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그거는 뭐 크게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후보 52.7이 났는데 예. 투표할 뭐 후보가 없다 잘 모르면 뭐 이렇게 합치면 15%거든요. 그걸 빼고 나면 거의 60에 육박하는 겁니다. 58, 60 정도. 자, 그리고 우리가 투표 요인으로 가끔씩 이제 선거 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네. 자,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겠습니까? 뭐 능력과 경력 이거 당연한 건데 여기 보면 소속 정당이 4위예요. 약간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여기서 특징은 도덕성보다 능력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경제가 안 좋기 그렇죠. 때문에 능력을 중시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더 쏠려 있는 거죠. 그 이재명 대표 도덕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능력적인 측면을 왜냐하면 이거는 악마를 워낙 시켰기 때문에 오랫동안 했는데 안 통한다는 안 통한다는 얘기죠. 얘기. 예. 근데 실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속 정당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 사회적 바람직성 효과 때문에 그걸 물어보면은 소속 정당이 3위, 4위예요. 네. 하지만 실제로 투표한 다음에 물어보면 소속 정당이 1위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답해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제 어떤 요인을 가장 많이 고려하실 겁니까? 경제가 1위입니다. 이거는 어떤 선거에서도 그랬어요. 네, 이게 중요한 자질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1, 2순위 합산을 했더니 경제, 그다음에 리더십과 결단력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경제가 훨씬 앞서가는데 리더십과 결단력이 나온 걸 보면 지금 이게 위기 상황이니까 지금 위기로 보는 거죠. 경제와 리더십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경제 분야를 잘 이끌어줄 후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체로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를 네. 떠올리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과거에는 이제 보수 정당 후보들이 이 부분에 맞아요. 강점을 보였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도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분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인지 예.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는 보수라고 항상 어필해왔는데 네. 그걸 이재명 대표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저 공정에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과의 관세 문제 잘 풀 것 같은 사람 1위가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보수 영역에 훅 네. 들어와가지고 네. 그 정규재 씨 만나고 이러는 것도 다 관련돼 있는 건데 네. 보수가 강한 영역에 훅 치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네. 네. 그거 내가 더 잘해라고.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보수가 사실은 다시 쳐내고 내쳐내고 자기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또 외교 안보 분야 전문성이 지금 오히려 나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TV 토론 중에도 계속 물어보고 근데 그 부분 외에는 지금 자신감이 좀 없다라는 얘기. 국민의힘 사실 윤석열 파면된 직후에 이게 손절을 하고 출당시키고 뭐 이렇게 끊어내야 하는데 네.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응징 투표가 어마어마하게 셀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요. 투표를 할 동기가 명확해요. 윤석열이 계속 나오니까. 윤석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면 탄핵되고 나면 윤석열이 밖에 나온 게 큰 짐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 저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지금 큰 짐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윤석열이 계속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버리자 말자 내려놓자 뭐 이러는데 또 정광훈 목사는 또 달라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네, 안 잡고. 딜레마죠 딜레마. 원래 안 되는 집안이 그렇게 됩니다. 자